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마음도 쌀쌀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비대면 재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효과적인 대인관계 방법도 알아보고 우울감도 관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로 도움 요청 포스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129 혹은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 1회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화기술 교육의 필요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정보 등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좋은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중력이 부족하고 상대의 얼굴 표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며 논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대화할 때 망상이나 환청 등이 방해할 수도 있겠죠. 또 감정이 둔해져서 무덤덤한 표정과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로 저희 정신장애는 청소년기에 발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나 또래 집단 속에서 대인관계 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었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대화에서의 실수와 당혹감 혹은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 점점 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수를 경험하다 보니 대화할 의욕을 잃게 되고 대화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흔히 의사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한번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알아볼까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욕구, 소속의 욕구,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욕구란 고통 없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현재 증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속의 욕구란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계모임이나 교회 같은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 그리고 친구나 애인, 가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취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고 경쟁하고 중요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의 욕구로 이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원하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의 욕구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 놀이 등을 통해서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 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대화기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대화기술 교육을 통해서 일상적 대화를 나누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대화기술들을 익히고 연습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기술 교육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서로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연습하면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화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래동화를 읽어보고 이 전래동화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콩쥐 팥쥐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콩쥐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콩쥐는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심술궂은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만 귀여워하고 콩쥐에게는 누더기 같은 옷만 입히고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콩쥐가 일을 다 해내지 못하면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콩쥐는 팥쥐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새어머니로부터 친자식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며 새어머니의 구박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읽어보았는데요. 콩쥐는 왜 힘든 일을 시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잘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콩쥐가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콩쥐는 팥쥐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새어머니로부터 친자식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콩쥐가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는 소속의 욕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쥐의 두 번째 새어머니와 문제로 팥쥐는 넘어갈게요. 왜 콩쥐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구박했을까요? 그리고 팥쥐와 새어머니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을까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키고 구박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자유의 욕구를 충족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의 욕구를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이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각해 보셨다면 현재 자신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와 대화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